안녕하세요. 오늘 소녀가 신녀에게 전국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다시는 같은 영화 전문가 윤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다르카 감독님이 직접 오셔서 전국과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아까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영화를 보셨어요. 어떤 기분으로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에다르카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에다르카 감독님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監督の映画です。緊張してしまってすごくそんなたくさんの人に見ていただけると思っていなかったので、いろいろとつかない映画だったと思いますが、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短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예, 감독 같은 에다 유타라고 합니다. 제가 긴장이 돼서 말이 잘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러 와주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영화인데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영이는 김현덕 변호사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포스터를 보고 좀 아주 맑은 성장 영화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진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장이라는 게 항상 맑을 수만 없잖아요. 뭔가 항상 고통을 같이 수반하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흔히 성장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걸 감각하게 만드는 영화, 그러니까 열심히 느끼게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라보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그걸 감각으로 느끼게 만드는 작업에 조금 가까운 영화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영화로 완성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これは私の14歳の時に実体験が半分入った話で、それをなんかどうにか形にしたかった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の思いでした。で、そうですね、これを撮ったのは多分3年前なんですけれど、それの時にすごく23歳の時に撮って、なんかあの時感じていた痛みとかを忘れかけたり、なんかこう解決できそうな気持ちになった時に、これを残さなくていいのかなというのを非常に感じたので、まずその痛みを映画に残そうと思ったのが最初でした。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살 때 실제로 제가 체험했던 것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것을 어떻게든 좀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우선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23살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 전에 이제 영화로 제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느꼈던 그 아픔, 이것을 이제 점점 이제 망각을 해 나가게 됐고, 또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도 느끼게 되는데, 나이를 먹고 그 당시 이제 그 아픔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좀 남겨야 하지 않을까, 형태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방금 몇 년 전에 촬영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017년 5월에 촬영이 된 작품이고요. 이게 12일 동안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다 같이 합숙을 하듯이 있으면서 지내면서 촬영을 한 작품이니 그 프로덕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후에 질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가 감독의 첫 장편 영화인데 이전에는 사진작가로 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지 매체라는 점에서는 사진과 영화와 같지만
사진은 정지된 순간을 포착하는 힘이 있는 도구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는 게 영화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좀 다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사진의 완벽한 구도로 생각되는 어떤 구도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던가 이런 식의 장점이 잘 녹아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작가를 했던 경험이 영화를 찍는 좀 긍정적인 도움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그 사진 작업을 했던 게 장편한 영화 작업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そうですね。なんかもともと私は役者をやっていて、なのでお芝居を撮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とても強かったので、写真はどうしてもそのお芝居を撮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なんですかね、自分の理想とする映像の中でちゃんとその中で生きてる人を撮りたいな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の思いだったんですね。で今回のカメラマンは、女性で私の一つ下で多分当時は彼女22歳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本当に右も左も分からない状態で2人で1週間かけて一部その映画の全部のカット割りを出して、でどうやって構築していこうかというか、なんかきちんと物語として意味のあるカットを切らないと経験のない私たちはダメだということで、2人の中ですごく綿密に話しました。カメラのレンズのミリ数から、それでどこから撮るかとか、どういうふうに狙ったら一番効果的に映るかということを、多分そこを1週間かけて私の頭の中をカメラマンの彼女に託したのが結構大きかったのかなとは思います。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배우로서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연기라는 것을 카메라로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사진은 그 연기라는 것을 이제 그 담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매체거든요. 그래서 영상 속에서 제가 정말 그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제 그 연기를 담아내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카메라 이제 그 촬영 감독을 맡은 이제 사람이 그분도 이제 여자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분은 22살. 그리고 정말 그 영화에 대해서는 서로 정말 아는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영화의 정말 그 모든 컷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구축을 해 나가면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커트를 이렇게 분할을 해야지 이제 스토리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커트가 될 것인가.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렌즈의 미리수부터 어느 앵글로 잡아야지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말 일주일 동안 그 카메라맨에 다 이렇게 좀 전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주 크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찍는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촬영 도구나 편집 방식에는 아주 크게 구애받지 않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프닝의 몬타주 장면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거칠게 찍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사실 전 이 구조에 약간 놀랐는데 화면을 완전히 반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과감하게 이중으로 분할된 화면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휴대폰으로 들고 찍은 영상들 같기도 하거든요.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そうですね。1週間かけてカット割りを決めたとは言ったものの、主演2人は全くの新人だったので、こちらでそのカット割りを決めて動きを拘束してしまうと多分お芝居ができないっていうのも分かっていたので、本当にあくまでもカット割りを決めたのは自分たちの心の整理のためで、現場ではできるだけお芝居をしていただいてからどのように撮っていくかっていうのをもう一度話し合うってことをやっていたので、主演の2人にとにかくプレッシャーを与えないようにっていうのはまず大前提でやっていましたね。あとはなんかこれは本当に私の全財産を使って撮った映画なんですけれど、だからこのせっかく自分の全財産を使ってやるんだったら、なんだろう、やりたいことを
ばいいよねっていう話をスタッフのみんなとして、映画の形としてはこれは映画じゃないという方もい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本当に20代のスタッフ全員で作ったので、なんかそういう意味ではこう見たことのないものだったりとか、なんかハッとするものを撮りたいなという思いで多分2分割とかはやりました。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둘이 뭐 고민을 해서 그 커트 분할 같은 거를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주연을 맡은 두 여배우가 완전히 초짜 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을 너무 이렇게 구속을 시켰을 경우에는 연기를 상당히 좀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커트 분할에 대한 상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머릿속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그 현장에서 어디까지나 이제 두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걸 이제 찍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가장 그 대전제로 삼았던 것은 주연이 그 두 배우에게 정말 그 압박감을 주지 않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이제 전제로 내걸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찍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돈을 이제 다 드리는 만큼 하고 싶은 건 일단 좀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스텝 전원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화라는 그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스태프들이 정말 다 20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찍은 작품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 또 이 표현, 그리고 이제 그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 언급을 해주신 그런 이제 화면 이분할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영화 작업의 분위기가 나기도 해요. 가장 많이 떠올리셨을 만한 작품은 아마도 이완 신지 감독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 그 초창기 작품들일 텐데요. 이완 신지 감독에게 실제로 감독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배우들에게도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이완 신지 감독이 직접 나의 초기 작품과 닮았다라는 코멘트를 직접 해주기도 했죠. 근데 그 아마도 사실적인 이야기, 대단한 판타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어떤 작업 때문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완 신지 감독 혹은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一番最初にその14歳の時の実体験で言ったんですけれど、14歳の時になんかこうあまり人間関係がうまくいってなくて、すごく塞ぎ込んでしまっていた時に知り合いの監督さんにリリー・シュシュのすべてを教えていただいて初めて見て、それまで正直ちゃんと日本映画を見ていなくて海外の映画ばかり見ていたので、初めて見た時結構衝撃で、これって映画なんだと思うぐらい自由で、だけど大人の視点が一切なく、子供たちが全員もがいてるところが全部自分のように見えて、こんな映画を撮ってくれる大人が日本の映画界にはいるんだって、その時にすごく救われたんですね。だから本当に私の中では大事な一本というか、でも見た後はちょっとトラウマになって一度封印したんですけれど、そうですね、だから結構その型にはまらないみたいな部分とかをかなり岩井さんから影響を受けていると思います。質問が分かんなくなっちゃった。우선 그 제가 이제 오늘 이 지휘를 할 때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작품은 제가 이제 14살 때 이제 실제 체험을 좀 베이스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인간관계가 좀 잘 이렇게 교우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기소침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랑 그 알고 지내셨던 이제 감독님께서 릴리 슈슈의 이제 모든 것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작품을 보게 되고, 그때까지는 제가 일본 영화를 거의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처음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구나, 이런 영화도 있구나, 상당히 좀 자유롭다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게 정말 그 작품을 보면은 성인, 그러니까 어른의 눈높이에서 찍은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발버둥 치는 것이 제대로 이게 표현이 됐었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들 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이런 영화를 찍어주는 사람이 정말 일본 영화계에 있구나 상당히 저로서 정말 구원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영화가 되었는데 다만 좀 트라우마도 느꼈기 때문에 한때 잠깐 이렇게 좀 접어두긴 했었어요. 봉인을 해두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저는 소녀가 주인공 혹은 전면에 나서는 영화는 보기 전에 항상 두렵습니다. 소녀라는 존재를 대체 어떻게 그렸을까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소녀라는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소녀를 그리는 방식이 뭐 감수성이 풍부하고 뭐 예민하고 각자의 매력으로 예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카메라가 그 이미지를 담을 때는 엄청나게 개성화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소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녀라는 대상들에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하고 좀 어떤 감성을 가진 존재들을 그리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영화를 보면 물론 설명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でもこれを撮る直前にずっとこれの脚本を書いたのは18歳の時だったんですけれど23歳で撮るその5年間お金を貯めるために映画のスタッフとかをや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なんか日本の映画界って9割5分男性でその中で本当に現場に1人女がいるみたいな状態がかなり多くてただその時に結構その男のスタッフさんのなんですかね、癒しの存在みたいなのがすごく多くてそれは良かったんですけどある意味その私であることではなくて私が若い女であることに意味があるみたいな意味を見出されてた時すごく疑問がずっと残っていてで一度スタッフさんに言われてそうかと思ったのがなんかこう風俗の話を男性スタッフ皆さんしてらっしゃった時にまあその中に入れないんですけどその会話に入れないでそこにいたらみんなに若い女の子なんだからもったいないからお前も風俗やりなよみたいなのを言われた時に結構衝撃を受けたっていうのがあってなんかその時にはちょっと言葉にできなくて家に帰っていろいろ考えてしまってなんかその若い女の子っていうのって一体日本においてどういう意味があるんだとかをすごく考えてしまって答えは出な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時のモヤモヤとかも映画に昇華できるんじゃないのかなっていう思いでやっていたのでそうですねなんかその決して少女であること制服を着ている女の子をアイタッチ的ななんかアイコン的なことにはしたくないというかちゃんと中身がそこに来ていてでもそれを見出せない人に見ていただきたいなっていう思いもありました。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찍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제가 18살 때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 이제 23살 때 촬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에 이제 5년 동안의 기간에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그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일본 영화계가 이제 한 95%가 이제 그 남자가 포진해 있고 정말 현장에 여자가 딱 저 혼자만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 스태프들의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이제 존재? 뭐 힐링이 되었다면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젊은 여자라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좀 상황들에 대해 상당히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스태프들이 한참 이제 그 물장사 뭐 아니면 그 술집에 대한 이렇게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옆에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 스태프들이 너도 뭐 젊은 여자애고 이제 아까운데 한번 좀 그런데 나가보지 그러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뭐 젊은 여자가 정말 이 일본 사회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러한 답답한 그런 심정, 그런 것들을 복잡한 심정을 영화를 통해서 소화를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녀가 정말 교복을 입고 있는 그런 아이콘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고 싶지는 않았었고 제대로 좀 알맹이를 갖고 있는 정말 그 속이 이렇게 좀 꽉 찬 그런 존재로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그려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각자의 이제 자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고 하지를 못하는 그런 남자분들께서도 이 작품을 꼭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빠지하는 게 아마도 배우들 캐스팅일 텐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물론 되게 예쁜 대상이에요. 이 영화에 나오는 두 여고생을 미유리와 스무기를 연기한 그 두 배우 연기 경험이 전혀 없다고 했던 그 배우들은 굉장히 예쁜 키라체지만 이게 그냥 예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이고 각자 이야기가 있는 얼굴을 좀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다음 캐스팅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オーディションで2人は選びました。さっきも言ったんですけど、役者をやっていたので、写真だけではその方の魅力がわからないとずっと思っていたので、一度会ってお芝居を見たり、どういうパーソナリティを持っているかっていうものを見て、一緒にできるかってことを考えたいと思ったので、オーディションをしました。で、そうですね、なんか200人ぐらいの中から選んだんですけれど、なんか2人とももちろんお芝居の面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部分で選んだのもありますし、ビジュアルとかもあるんですけど、一番は2人がそれぞれ持っている性格だったり根本で考えていることが主人公とか私に近いものがある人だ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て、なんか一つの感情を芝居で演じる時とかも例えば嬉しいってことを嬉しいだけではなくて、そこに複雑な感情が混ざっているのをそのまま自由にやる方だったりとか、いじめられて辛いという感情も辛いって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そこに寂しさとか悲しさとか、あるいは憎しみとか殺意とかそういうもののごちゃっとした山っぽいものをなんかなんですか、イメージでお芝居は絶対しないというか、ちゃんと自分の中に感じたものを出してくださる2人だったので、なんかこう信用できるなと思ったのと、あと2人ともこう見せてるすごく綺麗な部分と内面で持っているものが割とこうずれているというか、いい意味でそこがこの物語の肝でもあったので、見せてるものと中身が違うっていうこととか、なんかこの2人であればいけるなというのをオーディションの時に思ってお願いしました。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이 두 배우를 이렇게 기용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배우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좀 그 사람의 이제 그 매력을 알기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떤 이제 개성을 갖고 있는가 알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그 진행을 해서 한 200명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분 다 이제 그 연기력도 뭐 좋긴 했습니다만, 뭐 연기력도 뭐 비주얼도 보긴 했습니다만, 두 사람의 이제 그 각자의 성격,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이 등장하는 이제 두 주인공 또 이제 저랑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감정을 연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쁨이라는 이제 감정을 연기를 할 때 기쁨 많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그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이지매를 당해서 상당히 이제 그 괴로워하는 그런 감정을 안고 있을 때 괴로움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고독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가 이제 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날것의 이제 감정을 정말 이미지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속으로 제대로 느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배우라면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기용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두 배우가 뭐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뭐 예쁘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내면이 그 비주얼과는 좋은 의미에서 이제 상당히 좀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메시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내면은 같을 수만은 없다. 이제 차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누에와 성장을 연관시킨 아이디어가 좀 재밌잖아요. 재밌다고 하는 게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내비 두면 크면은 나방이 되지만 인간이 실을 얻기 위해서 벌레는 통각이 없어 아픔 못 느껴 이러면서 굉장히 잔인한 상태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영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로 그 과정들이 이 영화의 하나의 주제의식이 되기도 하는데 그 누에와 성장을 연관시키는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뚜렷하게 생각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一番最初、本当の一番最初は介護からで、私の生まれ育った場所が割とその介護、養蚕がすごく盛んな地域だったので、実際にああいう授業があったりとか、で小さい頃から慣れ親しんでたんですけれど、大学生ぐらいになって介護のことをなんか地元のその養蚕の場所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て、それで結構地元が盛り上がっていて、その時に気になって調べたら、私は蚕が蛾になるって全く知らなくて、中身が死んだ状態しか触れていなかったので、それでなんかあれ全然ずっと近くにいたはずだけど全然この中の生き物に興味がなかったというか、でシルクのことばかり考えていたなと、その時にハッとして、そこから結構調べていったらもうすごく面白くて、なんかその中国とかだとある地域で蚕の漢字をなんか美しい女って読んだりする地域もあったり、すごく女性性とその蚕っていうのは近しい存在なんじゃないかって思い始めた時に、さっきあった映画の撮影現場でのモヤモヤが溜まってきたりとかがあったので、そこを掛け合わせて作りました。 그 가장 처음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곳이 바로 그 두에였습니다. 이 작품을 이제 제가 구상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자란 출신 지역이 그 양장 산업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서도 이렇게 그 누에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수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그 누에가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녔던 이제 시절에 그 양장에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그 부분 이제 그 제사장이라는 시설이 시를 뽑는 그 이제 시설이 유네스코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그 환호를 이제 하고 이제 그런 뭐 분위기였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제 누에가 이제 그 자라났을 때 나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혀 알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나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제가 알지 못한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정말 그 흔히 있는 이제 생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그 안에 이제 그 누에 본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내용 알맹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실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도 몰랐구나,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또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이제 그 누에, 그러니까 그 누에 잠자라는 한자를 아름다운 뭐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성성과 이 누에가 상당히 좀 그 비슷한 존재가 아닌가, 비슷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성으로서 이제 느낀 그런 좀 답답함, 그런 복잡한 심경, 이것을 이제 서로 좀 잘 이렇게 연계를 지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빛인데요. 빛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또 그걸 중요하게 언급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아주 거칠게 설명을 하면 빛이 거의 없는 캄캄한 숲속에서 시작해서 빛이 완전하게 쏟아지는 공간에서 끝나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빛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빛을 그렇게 활용하는 영화인데, 이걸 단순히 아름답게만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방에 같이 있을 때 침묵의 대사였나요? 뭐 여기서 보면 아름답지만 뭐 잡으면 지저분해, 이런 식의 대사를 하기도 하고, 이 빛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으셨는지도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좀 재밌게 바라보시나요? 혹시 시간이 재밌?
ても好きで、やっぱりその人を美しく映すのには人工の光より自然光が一番だと勝てない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いて、なのでカメラマンと初めからその人工の照明よりは自然光を一番にして考えましょうという話はしていて、それを言った時に晴れないと意味ないね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ど、そうだなと思いながら、でもそうですね、なんかこう光もそうですし、なんかその光を使って色じゃないですけど、その色もすごく物語の中で変化していくようになっていこうっていう話はしていたので、やっぱり最初は光があまり入らなかったりとか、すごくスモークを焚いてもやがかかったようにして、なんていうかこう霞んで先が見えないような世界を作って、それが身寄りがこう大人になっていくにつれて、そのもやが晴れていって本当の光が差していくみたいな方向性には持っていきたいねという話をしていて、でもなんかそのちょろっとさっきも言ったみたいにこう光を見てただ綺麗だねっていう一つの感想っていうのがあまり好きではなくて、綺麗なものを見てでもそこにズレが生じていたりとか、あるいは綺麗以外の感情混ざってなんかこう混ざっている感情みたいなのが出せた方が多分映画としてもその深みが生まれる気はしていて、なのでその綺麗なものをただ綺麗に撮るっていうのは全くやっていても意味がないと思ったので、そうですね、そこはなんか脚本とマッチするように考えてい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3年前のちょっと記憶が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연광을 상당히 이제 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좀 아름답게 이렇게 찍기 위해서는 역시 인공광보다는 이제 자연광, 그러니까 정말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맨이랑도 제가 이제 그 상의를 했던 것이 인공 조명보다 역시 이제 자연광을 최우선을 해서 이런 촬영을 하자라고 이제 대화를 나눴고, 뭐 그런 대화를 나눴던 도중에 그럼 날씨가 맑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겠다, 의미가 없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빛을 이제 그린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고, 또 그 색감이라고 할까요? 색감도 이 스토리의 이제 그 변화에 맞춰서 이제 색감도 이렇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가장 이제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안개가 좀 자욱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치 앞도 이렇게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세상을 그렸다면은 미유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서 안개가 이렇게 서서히 걷히고 정말 그 실제 이제 그 빛이 비추는 그런 이제 그 좀 세상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찍어 나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 이제 그 작업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듯이 빛을 보고 그냥 그저 뭐 아름답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보다는 저는 그 아름답다에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지만 좀 더 다른 것이 숨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외의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영화적으로서도 상당히 좀 깊이가 나오지 이제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것을 그냥 아름답게 찍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과 좀 그 잘 매치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찍어 나가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을 마이크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되게 용기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자기가 좀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과거의 풍경들 안에서 뭔가를 찍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의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해서 만드는 게 조금 더 쉬울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는. 이 영화는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좀 정면승부 같은 느낌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가 지워지진 않겠지만 과거에 안고 있었던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게 여전히 있겠지만, 이건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똑바로 바라보는 경험이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건.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스스로 느낀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これを書いた18歳の時はまだその時の経験とか、やっぱりその自分が監督になって分かったのが、監督ってこんなにいろんな人と話さなきゃいけないんだとか、一
人でいる時間全然なくて、やっぱりその実体験によって人がとっても苦手になって人間不信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なんで自分は監督をやってるんだろうかって思いながらそれを作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なんかそうですね、でもだんだんそういうふうに人と作ることに慣れてきたら、何ですか、その時の当時の痛みちょっと忘れてきてたんですよね。忘れられて、今自分は楽しい生活もあるからって思っていた時に、この作品の助監督をやってくださった方は韓国人の方なんですけど、その方が助監督時代の先輩ですごく言われて、俺はもう40歳になったけど、お前はまだ20歳で、20歳の時に感じている痛みとか苛立ちっていうのは40になったらもうあっという間になくなってしまうから、早くできるだけ早くそういう形に残せってないと俺になるぞって言われて、絶対に嫌だと思って、それでもう向き合おうと思って忘れそうだったので向き合っていって、でも書いてる時は意外と辛くなくて、なんか忘れてたので思い出しながらやって、だけど一番辛かったのは撮影の時が意外とまるで自分を目の前で見ているような作業だったので、やっぱり途中からちょっとしんどくなってきたりとかで、もう面白かったのはカメラマンの女の子と本当に一心同体のようにずっとやっていたので、ちょっとあるシーンで本当に私がちょっと監督と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なんかこう涙が出そうになってしまって辛くて、そしたら私より先にそのカメラマンの女の子が泣いていて、でちょっと現場が大丈夫これってな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れぐらいなんていうか同じ思いを持って撮れていたので、辛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う14歳の当時はずっとそれを一人で向き合ってたんですけど、撮影の当時はもうそういうふうに自分の痛みを分かち合ってくれる仲間がここにいるんだなっていうのはすごく感じて、なのでなんかそれですごく救われた瞬間であって、ですしこれを公開してから自分と同じような経験をした子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人たちがたくさん見に来てくれて毎日のようにメッセージをくれた時に、なんか自分はもうその痛みからある意味卒業して、それからそういう人たちに何をできるのかとか、どういうものを届けられるのかっていう思考に切り替わったんですね。今までは自分をどう解決するかって考えだったんですけど、すごくものを作る視点が一気に変わりましたね。이 작품을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한 거는 이제 18살 때였는데, 저는 이제 그 감독이 이제 돼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만, 아무래도 저는 그 감독이 돼서 이 작품을 만들면서 상당히 놀랐던 것이, 이 감독이라는 일이 정말 많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혼자 이제 지낼 수 있는 시간 전혀 없구나, 이 부분 상당히 좀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체험을 이제 한 것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뭐 그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보일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근데 이제 내가 과연 이제 이렇게 싫어하던 사람들, 또 이제 그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내가 감독이라는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일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당시의 고통을 좀 많이 제가 망각하게 할까, 좀 많이 잊혀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저에게 또 이제 즐거운 생활이라는 게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당시의 고통이라는 건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만들 때 이제 조감독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셨던 분이 이제 한국 분이었는데, 제가 조감독으로 다른 현장에서 일했을 때 저희 이제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한 40살 정도가 됐었고, 저는 이제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 당시에 네가 느꼈던, 그리고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그 초조한 그런 이제 복잡한 감정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형태로 남겨놓지 않으면, 작품으로 남겨놓지 않으면은 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작품으로 남겨놓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잊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마주보고 이제 직시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보다 정말 힘들었던 거는 촬영 현장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괴로워했던 저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작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너무 괴로워서 원래는 이제 감독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같이 작업을 하던 그 카메라맨이 저랑 정말 일심동체처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눈물 흘릴 것 같은데 그분 먼저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다른 스태프들이 너 괜찮냐 괜찮냐 이렇게 항상 당황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촬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14살이던 저 그 당시에는 그 괴로움을 저 혼자 다 이렇게 감당을 했었다면은 이 촬영을 할 때에는 같은 고통을 이 고통을 좀 함께 느껴주는 동료가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좀 구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봉을 한 다음에는 저랑 같은 경험을 한 분들께서 상당히 이 작품 많이 보러 와주셨고 또 이제 저에게 정말 매일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성장한 과정에서 그 고통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면은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해드리면 좋을 것인가, 또 어떤 작품을 이렇게 이제 선사를 해드리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정말 이제 제 일만으로도 한참 이렇게 그 답답해하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시점이 바뀌었다, 관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역시 사람의 성숙도는 나이와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관객 질문을 받아볼게요. 일단은 가장 사이즈가 먼저 손들어서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드릴게요. 질문해주신 세 분께는 저희가 사인 포스터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번째 줄에 계신 관객. 네. 아니 그 뒤쪽에 계시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그 중간중간에 그 카프카의 그 변신 소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유해하고 같이 그 성장을 이렇게 가리키는 요소로 볼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성장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유해랑 비슷하게. 질문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그 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고자 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맨 앞줄에 계신 여성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감독님 영화가 개봉한다고 했을 때 감독님 이렇게 사진을 보고 굉장히 젊은 아름다운 여자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놀랐었는데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개봉을 하는구나 되게 놀랐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데 좀 힘들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성취감을 듣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영화 만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좀 영상미가 좀 좋고 그래서 감명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영화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소재로 영화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今ちょうど作っていて準備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なんかでもこれを作ったことによって本当にたくさんの人から
メッセージをいただいたりとか、私の SNS に毎日のようにこう悩みが届いたりとか、そういうのを見ていった時に、なんかこういう人たちに向けて何かを届けたいし、でももちろん自分も普段から疑問に思っていたり、救われたいなと思っている部分を救い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今はそうですね、意外と日本は恋愛ができない人が多いので、恋愛ができない人の話をやりたいなと。日本、皆さんお話日本映画見ていらっしゃったら分か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すごくキラキラした漫画原作のもの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れど、恋愛がそもそも根本的にできない人っていうのが結構溢れ返っていて、その人たちの話をものすごく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예, 질문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이제 만듦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됐고, 또 제 SNS에 정말 그 매일같이 고민 상담이라고 할까요? 고민을 이렇게 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저도 평상시에 좀 그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작품이면 좋겠고, 일단 그 일본에는 그 연애를 정말 하지를 못하는 모태솔로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좀 얘기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를 이제 뭐 평상시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일본 영화들 보면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그 만화 원작 작품들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정말 모태솔로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련된 좀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 마지막 이게 포스터가 걸린 질문의 기회라 그런지 너무 많은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대답 내내 손을 들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맨 뒤쪽에 계신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 감독様. 한국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기 일본에서 우리나라처럼 저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에게 스트레스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셨는지요? 네, 질문 다 하신 거죠? 네. 수험생의 스트레스. 아마도 본인의 경험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네. 아, でもそうですね。私も高校受験大学受験をしたので、でもその多分韓国ほど日本はそこまでの大学受験になんかこう人生がかかってるみたいなものではないので、ちょっとここでそういう話をするの少しはばかられるんですけれど、でもなんていうか、これから先の人生を決める、まあ、第一歩みたいなところは日本は特にあって、まあ、大学行くのかそもそも行かないのか専門学校に行くのかとかで、まあ、その高校までみんな同じルートを歩んできたんですけど、一気にそこでばらけるっていうところがなんかそこで普通の人生ってなんだっていうのを高校生の時はずっと思っていて、なんで今までこうみんなと同じ勉強したのに急になんかどういう人生歩みたいか考えろみたいなことを言われ始めるんですね。なんかそれでみんな型にはまっていい大学行けばいいとこ就職できていい生活できるって本当にもうみんなが言うんですって、先生もみんな言うんですよ。そこに対してずっと疑問があって、だけど勉強しないといけないんだなと思ってひたすらやってたんですけれど、なんかそういうところに私はストレスがあって、なんか根本的になぜ勉強が大事なのかとか考えられなくて、ただ大人に言われたからやっていたあの頃のなんか何も考えてなかった自分というか、そこは映画の中に描きたい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
그 일본에서도 이제 그 대학 입시, 저도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 한국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대학 입시에 의해서 이제 그 인생이 좀 상당히 크게 결정이 되는 좌우가 되는 이제 그 문화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입시 고생을 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일본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첫걸음 그런 이제 의미는 갖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과연 대학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진학을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학교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같은 이제 루트를 다 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 순간부터 이렇게 갈리게 되는 이제 걸어갈 길이 이제 갈리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좀 느끼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이제 결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틀에 박힌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그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공부는 그냥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저도 이제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면서 그냥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제 자신 이런 것을 이제 이 영화에서부터 그리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포스터는 끝났지만 질문을 더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감독님께서 한 분 지목해 주시겠어요? 네. 그 안경 쓰신 분 뒷분 여자분이라고 하시는데 핑크는 찾은 것 같아요. 핑크색의 블라우스 입으신 분. 네, 영화 잘 봤고요. 신선하고 좋은 영화였어요. 저는 원래 제목이 소녀 해무라고 해서 두 사람의 만남과 그 관계가 궁금한데요. 저는 스무기가 리우리의 또 다른 자아라서 그리고 또 누에고치는 어른이 되기 위해 이렇게 겉모습을 굳혀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실이 끊어진 게 어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끊어지고 스무기는 퇴장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친구가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를 기적적으로 만났다가 마지막에 이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로도 보여요. 그래서 감독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영화의 원제는 소녀 해후, 그러니까 한국어로 읽으면 그렇고 쇼조 카이코라는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そうですね。でも開口っていう意味がその日本語で訳すと思いがけない出会いっていう思いがけなく出会うことっていう言葉で、これを言うとすごくみんながはーってなるんですけど、開口って言葉と日本語で開口ってちょっとダジャレだねってそれで最初まず聞いたんですよね。 일단 그 해우라는 단어가 이제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이제 만남이라는 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본론에서도 그 몇 개로 세는 얘기긴 합니다만 해우라는 걸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카이코라고 발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누에를 카이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이 타이틀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무슨 언어적 유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2人の関係性がでも、この物語でやりたかったことは本当にその人によって人って一つのことを思い込むともうそれしか考えられなくなる気
き物だなと思っていて、なんかそれってすごく怖いことだなと思っていて、本当は物事とか人ってもっと多面的で表裏一体だって思っているので、なので私の中ではその紬っていうのは本当にちゃんとした人間でそこに来ていたはずなんですけれど、ゆりの視点で見ていったらもう虫にしか思えなかったりとか、彼女は幻想な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しまって、本当に一番近くで自分を助けてくれた存在にもかかわらずそこを見落としてしまう怖さとか、そういうのをすごく描きた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思いのけなく出会ったとても、最初の冒頭で言ってる親友と出会いの医療の4億分の1っていう確率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こを救い落としてしまったことによって彼女が本当の意味で自分が変わりたいって思ってほしかったっていうのが映画に込めた思いです。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그리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바로 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것만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이 한 가지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뭐 사물도 그렇고, 그런 이제 다면적인 이제 특성을 갖고 소위 이제 표리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게 정말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저는 그 츠무기는 정말 사람이고 그 자리에 전 존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츠무기도 이제 벌레로밖에 보이지 않고, 또 이제 그녀는 환영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환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자기한테 정말 가까운 존재이면서 자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해준 그런 존재인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좀 그런 잔혹한 부분을 좀 그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아까 그 해우라는 것이 정말 예상치 못한 이제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영화 가장 그 서두에 정말 절친을 만날 이제 확률이 24억 분의 2의 확률이다 뭐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그 확률이라는 것을 놓치면서 그녀가 정말 나는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로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스토리. 그때 시계층이 뚝딱거리는 사운드가 멈추는 성격도 참 재밌죠.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 같고요.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네,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お集まり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すごく韓国映画が大好きでですね、そのクオリティの高さだったりとか、日本にないなんか熱いものだったりとかにすごく憧れていたりとか、やっぱ韓国のお客さんってめちゃくちゃ映画を見るリテラシーが高かったりとか、そこなので今回その韓国で上映できるってすごく嬉しかった反面、めちゃくちゃ緊張してしまって大丈夫だろうかと思って、やっぱり今3年前に作ったもの今見るとなんでこう撮ったんだとか、ああできたじゃんとかいろいろ思うことはあるんですけれど、でもなんかそうですね、日本以外の方々に見ていただける機会って本当にないので、本当に今日は皆さんに出会えて本当に良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영화의 정말 높은 퀄리티, 그리고 일본 영화에서 느끼기 어려운 그런 정말 뜨거운 열기 같은 거를 한국 영화에서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 관객분들께서 정말 그 수준이 높으시다 보니까 제 이 작품이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쁜 반면에 또 이렇게 상당히 좀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 이분들에게 선보여도. 또 제가 이제 작품은 3년 전에 이제 찍은 작품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부족하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국가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갓 개봉을 했어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는 주변에 좋은 입소식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경성의 시간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소문도 있게 가능하세요.